자, 어디 보냐면 이제 차고 할 차례죠. 차고 봅니다. 판소도 15페이지 보시면 되고, 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 300페이지 보면은 차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순서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해석도 똑같아요. 해석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자, 일단 8페이지 이제 봅니다. 차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도 있는데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자, 어디냐 14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자, 우리가 차고의 유형은 일단 차고는 중요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중요 부분의 차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9조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차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점심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합니까? 이렇게 묻던데, 저 밥을 먹여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그 수업을 다 듣겠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해해 주시고, 알죠? 자고 모르시길래 그래서 이해를 미리 해드려야 되는데 뭐 깜빡했습니다. 자, 2시에서 3시 사이 자 식사 시간입니다. 자, 알고 계시고, 자, 평당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잘못 표시했다. 뭐 요거는 뭡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오 유형에는 표시상의 착오, 이게 표시상의 착오인데 표시 기간의 착오, 내용의 착오, 법률 착오 다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동기의 착오.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 생각하고 잘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동기죠.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더란 말이야. 이럴 때는 무슨 부분이 차고, 중요한 차고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기 차고는 중요한 차고 되지 않는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는 중요한 차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표시가 됐을 때는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도 중요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착오의 성립 요건으로 가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반드시 그 사람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된다. 고용계약이나 보증계약이나 위임계약이나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단 말이야.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그럼 증여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 다르죠? 그 사람이 다르면, 내가 찍은 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르면은 중요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B 건물이 왔다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게 그 외인데 시가, 면적, 지분, 지적 적어놨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이 착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되지 않는데 횟집감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때. 그 기억나요? 그거 했죠. 우리 시험에는 중요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 사용된 차인 줄 알았는데 무상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 유상이더라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이더라, 이때도 연대 보증 계약 취소할 수 있죠. 성질을 잘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례. 자, 1번 판례가 별표죠. 중요하죠. 2번 나왔습니다. 공장을 경영한 자가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으면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때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고려청자 판례라든지 중개업자 말 믿고 했다.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두 개 묶어 놓으시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있다 해놓고, 4번 1번과 4번은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대장 등기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죠? 근데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고, 고려청자 판례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 말 믿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착오와 사기입니다. 착오 사기. 내가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로 취소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효과가 똑같잖아. 선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차고와 하자 다음 책임. 요것도 선택입니다. 차고와 선택임. 자, 그 다음에 차고와 하의 계약. 자, 보면은 요 3번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733조가 그럴 거예요. 하의 계약은 화해된 부분에서 다시 차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근데 733조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거든.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시험 범위 아닌 건 냈다 그래가 난리 나서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알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중요한 거 별표해놨잖아. 차고와 해제. 적법적으로 해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차고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네. 자, 이게 시험에 5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다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정리를 딱 해야 돼. 여백 있죠, 여백. 자, 여백에서 뭘 하냐면, 뭘 적냐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 이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판례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26, 28, 31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요의 착오로 이로 표의자가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26, 28, 31의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정리를 한 개 더 적어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오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여기서 법령상 제한 줄 것이고, 자,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매수인의 착오는 무슨 착오 될 수 있다고? 동기 착오입니다. 법령상 제한, 아까 그린벨트가 풀릴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보니까 그린벨트가 안 풀린다라. 법령상 제한으로 그린벨트가 안 풀리더란 말이야. 무슨 착오 됩니까? 동기 착오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나요? 맞고. 자, 2번 갑니다. 2번. 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더라도, 자,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어. 근데 가압류가 무슨 부정을 합니까? 원인무효를 밝혀졌잖아. 그럼 가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원인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그 밑에 적어놔야 돼. 무슨 불이익이 없다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후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 표시했죠. 그러면 10배 차이 나잖아. 10배 손해 봤잖아. 맞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야. 착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번 맞다 틀렸다. 맞죠? 자, 그러면 2번 내용을 이제 2번 이 내용을 옆에 화살을 딱 해가지고 어디 가냐? 3번 문제에 3번 지문 있죠? 3번 지문 있어요? 거기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 그래서 3번 지문. 착오에서 의사표시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는 거면, 자, 줄 거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은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돼.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거야.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를 밝혔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 착오 취소할 수가 없지.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3번의 3번 지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지문이 3번에 3번 지문 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요 기본서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 핵심이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줄 것이고, 통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지? 무슨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답이 5번입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옆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고, 2번. 착오의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 1번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의사와 표시가 뭐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나오죠? 맞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해야 되잖아. 자, 그럼 1번 갈게요.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고 하면 일치, 불일치. 일치대부잖아. 그러면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돼야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일치가 되면은 착오가 아니죠? 착오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면은 의사표시 일치잖아.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되는 거야. 1번 들었습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맞죠?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를 매매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자,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죠? 성질을 잘못 알았습니다. 현황 경기를 잘못 알았습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으로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963번지로 해야 되는데, 자, 936번지로 바꿨단 말이야. 오표시 무효 원칙이지. 일단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4번 맞죠? 맞습니다. 5번 어떻습니까? 유발된 거지. 5번 옆에다가 유발 제공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유발된 거야? 공무원 때문에 유발된 거잖아. 이때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로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공무원이 유발시켰다 증여하게. 그러면 중요한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정답은 1번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해야 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얘기지.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25, 26 연달아 나왔죠. 착오가. 1번 어떻습니까? 1번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위에 1번 문제 5번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로 돌릴 수가 있다. 정답이네. 정답이네. 아, 정답이야. 그래서 1번 정답이야. 자, 그래서 정답 맞추고 2번 어떻습니까? 착오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이지.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배는 어디만 한다고? 사기강박. 옆에 적어놔 또. 적어놔. 손배 청구는 사기강박에만 할 수 있어. 아시겠죠? 무효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 불법행위에 손배할 수가 있다 없다? 불법이 되려면 위법해야 되거든. 사기강박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1번 맞다고 했잖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2번 틀렸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자, 아까 했죠? 경제불이익을 입지 않는 거라면, 자, 핵심 단어가 경제불이익 입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고, 4번 질문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했어 안 했어?
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용해봤잖아.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고. 틀렸지? 그 다음에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자, 이거는 중대한 과실 유무는 효력을 인정하는 자, 부인이 아니고 인정하는 자가 증명된다. 즉 누굽니까? 상대방이 인정. 상대방. 자, 그래서 5번.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누가 합니까? 자, 이겁니다. 갑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잖아. 맞죠? 자,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상대방이 니는 무슨 과실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니는 무슨 과실이 있다. 그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하는데 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어떤 겁니까? 공장을 들었었는데 공장 알아보지 않았다. 네가 시효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과실이 인정된다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네 취소를 못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표의자는 뭡니까? 표의자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근데 상대방은 네 취소 못한다고 뭐 하잖아. 무슨 과실이 있어가지고?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 입증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은 효력을 인정하는 자지. 맞죠? 취소 못하게 하니까. 자, 표의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중요부분 착오를 취소하니까 부인하는 자고. 그러면 표의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상대방은 뭡니까? 효력을 인정하는 자. 네 취소 못한다. 무슨 과실이 있어가지고? 중대한 과실. 그러면 매매계약이 뭐란 말입니까? 유효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인정하는 자, 다른 말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19회의 기출, 옆에 적은 19회 기출, 19회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죠. 1번 중요하다 그랬죠. 자, 23회 때도 나오고 26회 때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노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9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착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 맞다죠? 그 다음에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 부지의 미족 부분이 자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 자, 주거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자, 거기 있습니다.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한다. 중요를 착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지. 지분 부족. 지분 부족.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분은 아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서명 날인할 사람은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표시상 착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아 틀려? 26회 기출될 때 지분 맞아요? 위에 봤잖아. 위에도 4번 밑에도 4번입니다. 맞아요? 위에도 4번 밑에도 4번이야. 26회 때 지분 정리하고 갔으면 28회 때 그냥 껌으로 건졌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또 나왔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나왔습니까? 유발된 거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물의 착오 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인데 위에 26번에도 4번 나왔죠? 자, 4번이 뭐였습니까? 이거잖아. 이거 판소도 정날 했죠? 자, 이게 몇 회 나왔다고? 26, 28, 31회 시험 나왔다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중요물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오케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이를 이용했다 딱 나오면 여기 핵심 단 나왔어. 뭐 했다고? 이용했다 딱 나왔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시험에 정답이라고. 그래서 26회 때는 취소할 수 없다 해냈지? 있다 돼 있지 있다? 없다 자 26회 때는 없다 돼 있잖아. 저 3번에 4번 지문 맞죠? 그 4번은 뭐였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했지? 똑같죠?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돼야 된다고 둘 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일을 이용했다 나오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오케이? 자 이 판례 모르면 죽음이야. 자 옆에 31회 한번 보세요. 31회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딱 돼 있는데 자 봅시다. 디귿 리얼 한번 보면 디귿하고 리얼 한번 봐봐. 디귿하고 리얼이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디귿 맞아 틀려? 맞지. 리얼번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그러니까 이 문장 나오면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나왔잖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느냐 끝에 확인하면 돼. 알겠죠? 판례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중간에 못 바뀌어. 그래서 맨 끝에 확인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디귿번은 맞죠? 디귿번은 맞고 리얼번은 X.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성립하도록 착오로 일어난 매수인의 취소권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거나 하드번 책임 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기억번 맞고. 리언번. 경과실로. 자, 나왔다 이것도. 앞에 했던 거네. 불법행위가 돼요. 선배는 할 수 있다 없다. 착오는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지. 불법행위의 손배는 어디만? 사기강박만. 나왔던 거야 안 나왔던 거야? 나왔던 거잖아. 그러면 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니언번은 OX? X. 정답 몇 번? 기억 디귿. 몇 번? 또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래 다 맞춰놓고 또 1번 쪽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네, 기억 디귿이죠. 자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의 1번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4번에 다시 한번 1번 다시 복습합니다. 당사자가 착오를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자 이 사실에게 109조는 임의규정이라는 거 아셔야 돼. 109조 임의규정.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 또 적어놔야 돼. 이제 요게 28회 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착오에서 적어놔요. 14페이지에. 착오 109조는 뭐라고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착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 약정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28회 기출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의 16페이지에 자 착오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착오에 있는 지문들을 더 공부하고 싶다. 무슨 지문 보면 돼요? OX 문제 지문 보면 돼요. OX 지문에 있는 내용과 가지고 전부 다 문제풀이 집에 있는 나온 내용이 다 나온다고. 나중에 문제풀이 집 가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지문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또 간병사에 나왔던 지문 다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아시겠죠? 그럼 민법은 문제은행이야. 문제은행. 거기 있는 지문 OX 지문에서 다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집 막 풀어가지고 다시 지문 다 찾아봐. 어디 있다고? OX 지문 다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OX 지문이 뭡니까? 우리 시험에 거의 95% 나옵니다. 95%.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어디 합니까? 사기 강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은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타인의
기망행위로 기망행위 하면 뭐에 빠져? 착오에 빠지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뭘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한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강박행위에서 뭘 느끼게 됩니까? 덜덜 떨어야 돼.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공포심이 들어가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이제 공부 안 하면 죽이뿐다 해도 그럼 공부 안 하잖아. 그럼 뭘 느끼지 않은 거야? 공포심 아닌 거야. 맞죠? 그러면 그건 강박이 아닌 거야.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뭡니까? 이 강박이 있었다,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갑니다. 알겠죠? 주관적이도 된다.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야. 다시 한번 할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 뭡니까?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강박행위에서 뭘 느끼고?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다. 됐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야. 모든 게 시작. 자, 그러면 고의가 몇 번 있어야 된다 그랬어? 고의가 2번 있어야 된다 했죠? 여기도 몇 번? 2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립 요건이 2단계의 고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기는 무슨 행위? 기망행위. 강박은 강박행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은 위법해야 돼. 둘 다 위법해야 되지. 위법성 옆에다가 위법하니까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 그래서 불법행위에 손배 나오면 뭐라고? 사기, 강박. 그래서 얼마나 좋아? 시오시오도 아닙니까? 시오시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내가 강조하고 떼감지르고 하는 내용이 시험 치면 시오시오 나옵니다. 막. 알죠? 그 액션이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동영상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 현장 나오는 게. 맞죠? 땡감지르고 기억이 난다고. 아까 궁박은 뭐 했어? 궁박은. 이거 봐. 기억하잖아. 봐. 금요일날 우리 상사한테 궁박! 하니까 뼈뼈! 이러도 돼? 저분은 기억 어떻게 다. 기억한다고. 맞죠? 그게 시험 문제인데 뭐. 경무대! 경무대! 다 알더라고. 예? 아시죠? 그래서 그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맞죠? 나온다. 우린 여러분이 이제 뭐 시험 칠 때까지 30분을 반복, 계속 해가지고 30분 반복하면은, 그거는 이제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살짝만 건드리면 그대로 다 기억나요. 알죠? 예,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30분 반복을 안 하니까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여기서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위법성에는 뭐라 했습니까? 위법행위 하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등할 수 있다. 네 번째,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기망행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침묵 드러났어. 적어놨어. 파서도 돼?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7회 때,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기망행위가 성립을 한다고요. 기억나요? 그게 27회 때 시험 나왔잖아요. 맞죠? 단순한 침묵도,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을 했다. 무슨 행위 된다? 기망행위가 된다. 기억나요? 자, 그 내용 기본서에 보면 다 별표되어 있고 뭐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27회 입출도까지 해놨어요. 자, 그런 내용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다소 가장 강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그래서 이거 했잖아. 이거 바로 최고의 강사지 뭐 최고 강의. 다소 가장 강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면 이게 되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에서는요. 강박에서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이거 적어놨어요. 하셔도 돼? 적으면 적어놔야 됩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걸 주패 붙다. 그 내가 어떻게 사는지 기억도 안 나. 강박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무효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조건 끝에 가서 무효. 취소 나오면 X.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판례도 기억이 나야 돼.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요 포인트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성립 요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을 보면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자, 두 번째가 효과가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대학 문제가 아니고 제3자 A가 사기 강박했을 때 우리 판소도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중요하죠. 18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제3자 사기 강박했을 때 갑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자, 제3자 사기 강박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잖아. 선의 의무화했을 때 취소 못하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을 때 뭡니까? A가 조폭이고 을이 전직 경찰이라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니까 단소 나오고 이럴 때 미리 통지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맞죠?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 조폭이 강박을 해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을 8천만 원에 넘기게 된 사례입니다. 자, 이럴 때는 갑이 취소하려면 을하고 A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은 맞죠?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이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증명 못하면 선의무과실 가서 취소를 못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나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가 요 사람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면 동의시할 수 있죠?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대리인이다 말이야. 대리인일 때는 언제나 얘는 뭡니까? 뭐 알거나 알 수 있다가 아니고 언제나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은 언제나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이따 보겠지만 대리인 나오고 끝에 중간에 지랄 끝에 가서 뭡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경우 취소 못한다 나오거든. 알죠? X라고. 언제라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용자. 회사고 직원이다. 이럴 때는 제3자 사기 강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안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요거 기억 못하면 뭐만 나오면은 대리인만 나오면 언제나 말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기 강박. 사기 또는 어떻게 합니까? 사기와 착오. 내가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선택. 슈슈 들어봤습니까? 네. 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기와 하드담보 책임. 사기로 취소하거나 하드담보 책임 묻는다. 이것도 선택이죠. 사기로 취소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합니까? 이것도 선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판례 뭘 했습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지역의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죠. 그럼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기망행위가 성립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양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착오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줬던 돈 돌려받든지 아니면 뭡니까? 손배 청구해가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중첩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기본세에 떡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 아시겠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 사기강박에.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박에 연해서 보시네요. 23회 때 문제. 틀린 것은 1번은 맞나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내 의사와 표시 일치죠. 일치니까 내심의 의사가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죠. 맞다. 이 줄이면 강박은 비진의 의사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법률행위 성립까지 강박이나 불법 조항 사용행위에 불과할 때는 자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이유 맞아요? 맞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110조 2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놨죠?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면 끝에 가서 뭐 나와야 돼? 무효. 맞습니다. 무효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고지로부터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적당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이 강박인데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약 구조를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 5번이 틀린 거고 판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것 돼 있는데 1번은 맞습니까? 자, 우리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자, 소송행위 적용돼야 안 돼. 공법상행위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법상행위,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없답니다. 1번 맞죠? 네, 맞습니다. 자, 2번 어떻습니까? 대리인 나왔죠? 언제나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딱 해놓고 현관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의사결정자에 완전히 박탈했으니까 핵심 다 나왔죠? 기술 전문이잖아. 무효. 3번 맞고. 자, 4번입니다.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야. 시가를 묵비,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왜? 교환행위는, 교환계약은 뭐예요?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 수 있다. 왜? 무슨 성이 있으니까?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어디만 물을 수 있어? 사기 강박에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야? 대리인의 현관펜 놓고 그럼 대리인 나오면은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 나오면 언제나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2번 먹고 3번 지문에 5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리인 나왔지? 대리인 나왔지? 그리고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 맞죠? 1번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잖아. 그건 뭐가 성립해? 기망행위가 해당된다. 맞죠? 자, 2번은요.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되면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기망으로 취소해서 부당이득 받거나 아니면 손배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 옆에 적어놔. 선택. 맞는 내용이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3번의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다소 과장 광고. 찾았어요? 다소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면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110조 2항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표의자는 상대방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했죠? 110조 2항. 대리인 티 나왔다 아까 했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오전에 여기까지 했어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식사 드시고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